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마인드맵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만든 거 보니까 다들 처음 만든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마인드맵을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잘 만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숙제를 받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인드맵을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의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완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완성된 그림을 좋아하죠. 이처럼 마인드맵을 할 때에도 완성되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좀 더 잘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죠.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우리 뇌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기호나 그림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잘 기억하죠. 우리가 글로 책에서 봤던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봤던 내용이나 그림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마인드맵을 사용하면요. 우선 노트 필기가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오늘 선생님 마인드맵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처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지면서 조금씩 성취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단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자꾸 봐도 부담이 없고 복습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이 좋아서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친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 이제 순서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중심 이미지, 중심 주제를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나타낸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 사과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사과라는 중심 이미지를 그렸죠. 그럼 중심 이미지에서 연결돼서 뻗어나온 주가지를 그려야 돼요. 주가지는 뭐냐면 좀 더 두꺼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두꺼운 선인데 이런 식으로 주가지를 그립니다. 그러면 부가지, 세부가지 등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가늘게 그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사과에서 떨어져 나온 주가지가 있죠. 주가지에서 이때 나타나는 주가지는요. 보통 목차 같은 걸 나타내요. 목차나 다른 소주제 같은 걸 나타내고 이런 부가지나 세부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단어 같은 거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와 관련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음식을 한번 해볼게요. 음식을 사과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말한 거죠. 큰 주제를 말한 거고 그러면 사과와 관련된 음식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과가 들어간 파이도 있겠죠.
파이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글씨 색깔을 조금씩 바꿔서 써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 뭐가 있을까? 저 잼이 있죠. 잼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과잼 그 다음에 사과 관련된 사과 주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과라는 커다란 중심 이미지에서 뻗어나온 주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뻗어나온 부가지가 또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 선생님 아까 이제 앞에서 주가지 부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화살표나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약하는 그걸 들었는데 잼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처음에 사과잼을 만들 때 사과를 바로 잼으로 만들 수 없겠죠. 사과의 껍질을 벗긴다. 그 다음에 삶는다.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팔팔 끓여서 졸여야 되겠죠. 졸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잼을 만드는 순서를 쉽게 하려면 뭐를 붙이면 좋을까요? 그렇죠. 화살표나 번호를 사용하면 되겠죠. 처음에 껍질을 벗기고 두 번째 삶고 세 번째 설탕을 넣고 졸여. 이런 식으로 화살표나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가지는 테두리를 치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잼을 만들 때 요리법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쳐서 조리법이라고 쓰면 나중에 이걸 다시 봤을 때 훨씬 더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인드맵 그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저 낱말과 이미지를 선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다 마인드맵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어에 동그라미만 쳐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과, 배, 뭐 상추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단어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모두 마인드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거를 좀 꺼려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 중심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조금 두꺼운 선으로 주 가지를 찍고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뭐 목차 또는 차례가 되겠죠. 목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어 나오는 여기서도 조금 미세하게 이렇게 선이 좀 가늘어져요. 실제 보면은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목차 중에 세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똑바로 쓰려고 노력하기,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공책 정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대충 그리거나 대충 쓰고 삐뚤빼뚤 글씨를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볼 때 내가 이거 무슨 글씨였지 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쓴 거를 다시 보고 싶으면 절대 삐뚤빼뚤하게 쓰지 말고 글씨를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가지 위에 한 가지에 하나씩 쓰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지 위에다가 짧은 낱말을 쓰는 게 좋아요. 막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 위에다 쓰게 되면은 나중에 볼 땐 조금 힘들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가지 위에 자기가 알 수 있게 글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낱말로 짧게 쓰기.
자, 다음으로 5번째. 이미지는 간단하게 그려야 돼요. 우리가 마인드맵을 할 때 이미지를 굉장히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집을 표현을 해야 된다면 막 집을 화려하게 그리기보다는 뭐 집 모양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도 충분히 집인 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학교를 표현한다고 할 때에도 보통 학교 표시 그 기호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호를 참고해서 그려도 되겠죠. 국기 있는 것처럼 해서. 그 다음에 글자와 가지 이미지는 다양한 크기로 그려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중심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글자는 크게 그려야 되겠죠.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 위에 있는 글자는 조금 작게, 여기보다는 조금 작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지 있는 거는 먼저 더 작게 그려야 되겠죠. 공간과 여백을 활용해 가지를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그린다 라고 할 때 공간과 여백을 활용해서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가지를 계속 쳐서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지를 쳐서 또 이렇게 그리고 할 필요는 없죠. 여기 있는 그 여백의 공간도 만약에 이거 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그림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예시로 준 그 마인드맵이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하는 거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보면은 선생님 것도 조금 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 걸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건 아마 이제 중심 이미지가 됐을 거예요. 중심 이미지고 이거는 주 가지가 되겠죠. 주 가지.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선거제도가 바뀐 거예요. 선거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지를 하고 그럼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 부가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면은 단어가 좀 많이 길죠. 만약에 조금 더 줄인다라고 하면 선거가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1987년부터 그다음에 최초 직선제는 1971년인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최초 이거 빼도 되겠죠? 최초 197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위의 위원과 단체장을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단어로만 나타내려고 하면 주민이 직접 선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그리고 1995년 지방위의 선거를 시작으로 했다라고 하면 1995년 여기는 좀 줄일 게 없나? 지방위의 선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사회가 그죠? 1995년 지방위의 선거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제시 민주적 해결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위회랑 자치단체장들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제시 정도만 나와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마인드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인드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꼭 듣고 한번 해볼 때 조금 자기가 다시 볼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만들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강의 교환이 있거든요. 공유한 교환이 있는데 그 교환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이라 마인드맵 만드는 게 처음이라 어려울 텐데
조금씩 연습해보면 분명히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